네, 안녕하세요. 사냐초 아일랜더입니다. 오늘도 한 임도에 잠깐 왔는데요. 임도 주변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름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네, 어제 자세하게 보여드렸던 산딸기죠. 산딸기가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잎은 3갈래에서 4갈래 정도로 갈라지고 네, 가시가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산딸기 열매는. 네, 바로 산딸기의 대명사 산딸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생하는 건 아니고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길 가는데 쭉 있더라고요. 보시면 단풍나무과인데 잎이 좀 아직 덜 크긴 했습니다. 작은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설탕 단풍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단풍잎을 가진 게 있긴 한데 은단풍이라고, 그 녀석은 뒤에가 하얗거든요. 물론 이 녀석도 약간 하얀 편이네요, 많이. 이것은 그 캐나다 국기에 있는 그 메이플 시럽 만드는 설탕 단풍으로 보여집니다. 조경수로 제가 사는 지역에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요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설탕 단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국기 보시면 있는 그 단풍나무가 맞습니다. 그거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심은 것 같아요. 네. 자랄수록 뒷면이 더 하얘지네요. 처음에는 하얗지 않은데 자랄수록 이렇게 하얘지는 설탕 단풍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키가 작은 이 식물, 키가 작지만 쭉 서 있죠. 네. 개불알풀, 그러니까 봄까치 꽃 중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선 개불알풀, 그러니까 선 봄까치 꽃으로 불러주면 되겠네요. 네, 꽃이 파란색이나 약간 흰빛을 띠는 파란 빛인데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선 봄까치 꽃입니다. 잎도 굉장히 작고요. 이 아래에 있는 잎은 조금 비슷한데 위에 있는 잎들은 그냥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라있고, 이 하트형의 씨방이 보이시죠? 씨앗 주머니. 네, 요것 때문에 개불알풀이라 이름이 붙었는데 그런 이름보다는 약간 하트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 네, 선 봄까치꽃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잎이 둥글다가 털이 많죠. 네,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네, 뚝깔입니다. 뚝깔. 네, 이렇게도 갈라지고요. 네, 마타리과 식물인 뚝깔인데요. 아직도 좀 어린 편이죠. 네, 그래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많이 자랐는데요. 이제 점점 잎이 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전체 털이 많습니다. 보드라운 털이 많고요. 네, 하얀색 꽃이 피게 되죠. 네, 키가 상당히 커지는 식물입니다. 거의 1m 가까이 크더라고요. 네, 하얀색 꽃이 피고, 네, 마타리는 노란색 꽃이 펴서 뿌리에서 장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황화폐장, 뚝깔은 흰색 꽃이라서 백화폐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뚝깔, 뚝갈. 네. 그리고 아직도 약간 반점이 남아있는 산에서 자라는 고들빼기 중에 하나인 흔한 이고들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거의 잎이 막 보라색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자라면은 잎은 좀 녹색으로 변하는데 반점이 좀 있고 줄기는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잎 뒷면은 약간 백색을 띠고요. 뜯으면 흰색 즙이 나오죠. 네, 아주 쌉싸름, 아주 씁니다. 맛이 쌉싸름하다를 넘어서 쓴 편인데요. 네, 이 고들빼기입니다. 마디풀과의 엽기 중에서 초상 타겹, 칼집 모양 타겹 특징인 마디풀과 중에서 잎이 동그랗고 반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이상엽기입니다. 이상엽기.
네, 까슬까슬한 짧은 털이 많네요. 네, 아주 얕은 계곡이 흐르는 곳인데, 네, 특별한 식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큰 괭이밥이 있습니다. 네, 꽃이 예쁜데 꽃이 피지 않았네요. 이게 꼭 여기가 잘린 것처럼 생긴 큰 괭이밥입니다. 맛이 새콤하죠. 네, 큰 괭이밥이라는 식물입니다. 네, 그리고 박쥐나무 잎이죠. 네, 이것도 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거 나무입니다. 밑에 보시면 나무고요. 네, 잎은 이렇게 5갈래나 3갈래 그 이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박쥐나무입니다. 네, 요새 이 꽃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초봄에 보여드렸는데, 네, 꿀풀과, 네, 줄기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꽃이 이렇게 돌려서 나거든요. 네, 광대수염입니다. 광대수염. 꽃이 신기하게 생겼죠. 네, 생약명은 야지마라고 해서 한방에서 약초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그 꽃받침 밑에 수염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것 때문에 수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뭐 맛이나 향은 없지만 꽃이 신기한, 네, 광대수염이라는 식물입니다. 네, 5잎을 가지고 있는 오갈피 나무. 어린데도 가시가 있네요. 제가 이거 만지다가 찔려서 지금 손가락에서 피납니다. 예. 근데 가시 오갈피는 아니에요. 가시 오갈피는 이 줄기에 가시가 아주 촘촘하게 달려있는 게 가시 오갈피입니다. 네, 쌉싸름하죠. 맛이 아주. 잎이 5장으로 갈라지는 오갈피 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수리가 있네요. 저는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사는 지역에 어수리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수리가 가는 데마다 다 있네요.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예요. 네, 벌써 이제 많이 자라서 제 손바닥만해졌습니다. 역시나 어수리는 커도 이 줄기에 털이 엄청 많고, 네, 처음에는 귀엽게 자라는데 커질수록 잎이 조금 뾰족해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예, 이것도 어수리고요. 여기서 물을 따라오는 길이라서 어수리도 좀 이런 계곡을 좋아하더라고요. 어수리입니다.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수리 맞죠? 네, 좀 작은 개체들도 아직도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나무를 할 정도로 부드러운, 네, 어수리도 많이 있습니다. 어수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확실히 알게 된, 여기 주맥이 되게 밝죠, 색이. 그리고 겉이가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파인 듯한 겉이. 네. 그리고 마주나기에 여기 마디 부분이 약간 붉은 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떡잎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바로 털이슬입니다. 털이슬. 열매가 동그랗고 작은데 털이 달려서 털이슬이라 이름이 붙었어요. 네. 이것은 털이슬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도 자주 보여지네요. 한번 알게 되니까. 네, 개별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네, 꽃이 떨어지면 뒤에 있는 잎들이 더 점점 커지겠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꽃이 떨어지고 거의 떨어진 잎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그렇고요. 꽃이 떨어지면 잎이 내장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개별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잎 사이에 작은 잎들이 하나씩 달렸죠. 네, 집신나물, 선학초, 생양명 선학초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집신나물입니다.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집신나물. 그리고 요거는 파리풀 아니면 삼박하죠. 뜯어서 향을 안 맡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은은한 박하향이 나요. 네, 그러면은 삼박하입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녀석도 삼박하네요. 여기 남생이 잎벌레죠. 네, 삼박하입니다. 좀 있으면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잎이 2장씩 나는 콩과 식물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나비나물입니다. 네, 특유의 타겹이 여기 보이죠? 네. 활량나물, 비슷한 활량나물 잎이 4장에서 6장 정도 나는 더 크고 통통한 나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활량나물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활량나물. 이 녀석은 2장씩만 나는 나비나물. 네. 나비나물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어제 보여드렸던 참반디죠. 잎이 5장으로 갈라지고요. 네, 거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대부분 끝이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입니다. 반디나물이라고도 하는 참반디. 네, 잎 뒷면이 보통 이렇게 광택을 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진범이라는 독초와 유사하기 때문에 뭐 자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초보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범과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을 꼭 하시지 말고 드셔야 할, 조심하셔야 할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녀석이 독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진범이 독이 있는데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런 데 오면 먹을 게 또 있습니다. 아까 참반디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참반디고요. 네, 요거는 파드등나물입니다. 파드등나물. 네.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은 이 파드등나물이 일본산 파드등나물이고 이름만 참반디로 아니 참나물로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사 드시지 말고 그냥 이거 갖다가 심으시면 돼요. 네, 번식도 잘 되고 맛있는 파드등나물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다 이걸 참나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뒷면이 광택이 납니다. 참반디랑 비슷해요. 광택이 맛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좀 붉은 빛이 도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잎이 좀 길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다른 거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것도 여기 있는 파드등나물은 붉은 빛이 돌질 않네요. 네, 파드등나물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참반디고요. 이건 파드등나물인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뒷면에 광택 있는 것도 비슷하죠? 네. 거의 유사해요. 네. 네, 참반디와 파드등나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사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진범이랑 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오히려. 네, 근데 요거는 독초는 아니고요. 쥐손이풀 종류입니다. 네, 쥐손이풀도 이렇게 잎이 5장으로 갈라지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범하고 이게 오히려 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이제 줄기가 두껍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달라요. 네, 근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주 보시면 구분하시기 쉬울 겁니다. 네, 쥐손이풀 종류였습니다.
줄기는 사각형, 잎은 마주나기겠죠? 네. 타겹이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레나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꽃이 선풍기처럼 한쪽으로 처지는 신기한 예쁜 노란 꽃을 피우는 물레나물입니다. 이거보다 작은 비슷한 고추나물도 있죠. 이렇게 잎이 길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줄기가 사각형인데 특이하거든요. 만져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물레나물입니다. 네, 여기도 물가 옆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참당귀 같이 생겼죠? 참당귀랑 되게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가운데 분지점에 참당귀는 근데 이 분지점이 하얘요. 물론 이것도 약간 하얀데요. 네, 그렇게 뚜렷하게 하얗진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꼭 참당귀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네, 이렇게 갈라지는 녀석은 참당귀랑 비슷한데 또 끝에가 안 갈라지는 것도 있고요. 여기 분지점이 하얗지가 않죠. 참당귀는 분지점이 이제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하얀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잎을 조금만 씹어 보시면 되게 그 특유의 당귀, 아주 뭐라고 말로 표현할 그 맛있는 그 맛이 나죠. 제 맛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당귀에. 네, 이것은 참당귀를 닮은 바디나물입니다. 옆에 보시면 다래가 있죠. 다래는 뒷면을 보시면 털 같은 돌기들. 털은 아니더라고요. 뭐 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래 덩굴입니다. 이렇게 덩굴성이죠. 네, 개다래가 있는데 개다래는 지금 줄기에 보이는 그 칸막이 보이시나요? 그 칸막이가 없습니다. 다래는 이 칸막이가 있어요. 근데 또 쥐다래는 또 칸막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쥐다래는 흔하지 않죠. 이게 다래 구분법입니다. 뭐 그냥 보셔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진짜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잘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절벽 아래인데요. 뭐 절벽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여기 아래인데 큰 참나물이 많이 있습니다. 큰 참나물도 U자 홈이 있네요. 아래쪽은 조금 붉고요. 꼭 잎이 이렇게 3장씩 나옵니다. 진삼이라고 해가지고 별명도 있고요. 뒷면은 광택이 좀 있네요. 진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꽃이 피는데 그 바디나물 꽃 아시죠? 그 바디나물 꽃처럼 생겼는데요. 좀 더 작고 많이 피지는 않습니다. 근데 색은 거의 비슷해요. 그 약간 붉은 자줏빛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삼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큰 참나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쌀이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작아요. 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쌀이는 쌀인데 땅에서 자란다. 땅에 뭐 붙어있다 이런 뜻에서 땅 빗쌀이. 네. 꽃은 되게 예쁩니다. 근데 키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땅 빗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땅 빗쌀이. 네, 뽕나무 잎이 좀 늦게 나오는 편인데 이제 뽕나무 잎도 나오고요. 열매도 달렸습니다. 네, 삼뽕나무 같아요. 이 삼뽕나무는 끝에 달린 이 길쭉한 것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열매가 다 익을 때도 남아 있어요. 네, 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걸로 많이 구분을 하더라고요. 오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성숙 단계인데 다 익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어른들이 오디를 오돌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삼뽕나무입니다. 삼뽕나무. 네, 여기는 어떤 계곡인데요.
물이 옥색입니다. 옥색. 정말 예쁘죠. 개인적으로 숨겨진 비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너무 시원해 보여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물색이 거의 비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색깔에 가까운 어느 한 계곡입니다. 네, 요거는 어제 보여드린 이게 뚝갈입니다. 근데 이제 아랫잎이 이렇게 생겼다가 완연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타리도 자라면 이런 식으로 많이 갈라져요. 근데 마타리는 어린 잎도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편이거든요. 뚝갈은 어린 잎은 약간 둥글다가 잎자루에 날개도 있고요. 이렇게 날카롭고 갈라지면서 올라옵니다. 나중에 흰색 꽃을 피우겠죠? 뚝갈. 뚝갈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엉겅퀴 중에서 털이 없죠? 네, 큰 엉겅퀴입니다. 네, 큰 엉겅퀴는 털이 거의 없고요. 아주 크게 자라는 엉겅퀴입니다. 네, 동글동글한 복엽. 잎이 5장에서 7장이 흔하네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 잎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특징이죠. 그리고 새로 나온 가지는 이런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쓰다고 알려진 물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국수나무가, 이게 국수나무거든요. 국수나무 꽃이 피려고 합니다. 이게 한두 개 폈는데 활짝 피진 않아 가지고 꽃이 작긴 하지만 예쁩니다. 네, 여러분께 국수나무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